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HD 현대중공업과 함께 선박용 메가와트급 수소엔진 핵심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 엔진은 차세대 친환경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실적 개선과 신조선가 상승세 지속 예상에 HD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장에서 6.5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 매수에 착수했습니다. 10월 4일까지 고려아연 한 주당 66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고려아연의 최대 14.6%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구상인데요. 고려아연의 주가는 공개 매수 첫날부터 공개 매수가를 웃돌았으며 고려아연은 오늘 장에서 19.78%, 영풍은 상한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산주가 최근 하락장에서도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간 코스피 지수가 11% 하락할 동안 국내 방산기업 5개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9.5% 상승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국내 방산 신규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는 점과 추가적인 중동 수주 기대감을 고려했을 때 지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갈 때라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제 금값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금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미국 금리가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며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장 논리입니다. 이 같은 금리 인하 기대감 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금은 매력적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금 ETF나 금 통장 등 투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랩 매매 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특징적이었는데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지 오늘도 신드랩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주식이 저고 또 주식이 저인 어떤 경제 오른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추석을 앞두고 시장 수급이 많이 말라버렸죠. 그런 와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상한가 가는 종목 그리고 VI, 2차 VI 가는 종목들을 수많이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또 잘 내고 있구나라는 걸 또 증명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요즘 시장 트렌드가 있어요. 그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 사실 추석이 지나면은 좀 유동성이 다시 돌아와 줄 것으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인사이트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울 때에도 또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셨던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주도주 매매로 시세의 알곡만 챙기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추석 이후에 또 어떻게 시장 흘러갈지 트렌드와 더불어서 주도주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 그래도 지금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들이 많아요. 네. 일단 이번에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그 진입가
그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들만 이제 히든 종목 이렇게 수익률, 상승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뷰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실질적인, 현실적인 목표가 그리고 현실적인 손절가까지 제시해 드리니까요. 오늘도 또 멋진 종목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 종목 한번 같이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8월 23일 그리고 8월 27일 제가 이제 화요일과 금요일에 방송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8월 23일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금요일이었고 그다음에 8월 27일이 이제 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연속으로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딱 하루에 한 종목만 이제 여기다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히든 종목으로 제 탑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이런 식으로 두 차례 10만 8,700원, 11만 2,500원에서 공략 도와드렸고요. 그다음에 9월 3일 날 목표가에 도달을 해가지고 1차 목표 주가가 15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2차 목표 주가가 이제 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수익 내셨던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계좌 인증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정말 이런 식으로 종목이 더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종목이 조금 죽어버렸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M83 같은 경우에는 9월 3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5,700원에서 이게 이제 시가 부근에서 이제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목표가는 3만 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9월 4일 그 다음 날 시가에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아마 25분 만에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16%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는 사실 조금 됐어요. 7월 16일 날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45,500원에서 진입가 45,500원 체크해드렸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23%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매매를 했었고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제가 다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8월 9일 날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18,000원에 말씀드렸었는데 23,000원 1차 목표 주가 도달하면서 또 27%, 28% 정도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부터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랬을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이면 아마 이날일 겁니다. 네, 이날인가 그랬을 텐데 이날이죠, 이날. 네, 이날에 제가 아마 목요일 정도에는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목요일 날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 노란 선이 이제 21선이죠. 아마 많이들 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선이 이제 지지를 받느냐, 지지를 받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중점을 두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면 21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국가스공사가 아마 6월 달, 7월 달에 그 21선을 지지를 받지 못하고 했을 때 그게 한 두 달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회복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은 21선은 이탈하지 않고 바로 지지받고 올라가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만약에 21선이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21선을 빠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은 시나리오긴 한데 기왕이면 그래도 21선을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이 가장 이쁜 그림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많이들 이 종목을 이 부분에서 사셨을 것 같은데 21선 기준으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예전에는 이렇게 잘 갔는데 이렇게 강하게 잘 갔는데 왜 지금은 못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조금 많이 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시황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글로벌적인 이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 이제 금투세라는 이슈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큰 돈들이 또 매매하지는 않는다.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석이 끝나야만이 결국에는 그 수급이 판가름이 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었고 이날 또 말씀드리면서 바로 올라가면서 저는 여기서 여기서 거의 다 대부분 정리를 했어요. 하다가 이제 흐름이
언제까 이렇게 5일선 이탈하고 나서 바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매매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흐름이 안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관망하다가 최근에 조금 베팅을 했는데 일단 저도 같이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 또 저와 함께 이제 유한양행 또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자료도 다 있습니다. 히든 종목, 네, 히든 종목 이렇게 2차례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M8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2등으로 뽑은 이유는 그래도 하루 만에 수익이 났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가 1박 2일 매매입니다.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가 베팅 했으면은 다음날 슈팅 줄 때 파는 매매 이거를 굉장히 좀 잘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날 아마 제가 방송은 이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다음날 시초가부터 사자. 네, 여기 빨간색. 그래서 진입가가 25,700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도와드렸었죠. 여기 보이시죠? 목표가 3만 원, 시초가, 그리고 손절가는 23,500원. 네, 그래서 한번 이거를 그러면은 약간 수익이 아닌 것 같은데 음봉만 있어서 수익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수익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여기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딥페이크 관련해가지고 지금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슈팅이 만약에 이런 데서 다시 한 번 더 돌아 나가면은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그것도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9월 3일 날 네, 방송 공략을 방송에서 시초가 여기죠. 네, 여기 이 빨간색 양봉. 이게 지금 1분봉입니다, 여러분들. 뭐 1봉이 아니라 1분봉으로 봐야 수익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25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3만 원까지 갔던 시간이 25분 걸렸다. 예, 그래서 당일 25분 만에 뭐 VI도 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런 식으로 3만 원에 터치를 하면서 수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멋있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방송에서는 좀 제한적이에요. 제가 뭐 실시간 브리핑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뭐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막 VI 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저와 함께 직접 저와 함께 이제 만나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도 이 어려운 장에서도 쑥쑥 커져 나가는 어떤 기쁨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증이 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주력이 이제 대형주 낙주 매매인데 낙주 매매 관점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 구간에서 방송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 전에도 여기서 공략 도와드려가지고 아마 70%, 여기서도 공략 도와드려가지고 아마 30%, 여기서는 손절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또 한번 AS 차원에서 또 방송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 주가인 약 5만 원 구간, 5만 원 구간에 23%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2차 목표가가 5만 5천 원이었는데 5만 5천 원도 아쉽게 도달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차 목표 주가에서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길 바랬는데 아마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1차 목표 주가 여기를 특별하게 이탈 안 하면은 저는 2차 목표 주가까지 홀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이탈이 나오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눌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데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뭐 4만 원대 초반이나 3만 원대 후반 가격대가 오면은 거기가 좀 진입 자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도 보시면은 대왕고래에 대한 뭐 GS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멋지게 갔었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 GS 글로벌은 가는데 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얘가 대장 아니야? 이러면서 왜 얘는 못 가?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총이 약 3천억만 넘어가도 실제 수급이 잘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은 3천억 이상 넘어가는 어떤 시총이라고 하면은 수급이 좀 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세게 들어가 봐야 이 종목들이 안 움직여요. 웬만히 세게 들어가서는 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하다 보니까 아마 GS글로벌은 시총이 작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걔가 지금 4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5천억 미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은 좀 날리기가 조금 편한데 이렇게 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버겁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내렸을 때는 또 매력적인 가격대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결국에는 포크레인이 와야 된다고. 동해에 포크레인이 가가지고 그래야 이 종목들은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는 관점에서 저가 매수는 항상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방송 공략을 이제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단 며칠 만에 또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지금도 추세가 살아있죠. 이거 비만 치료제잖아요, 여러분들. 위고비 유통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가 10월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0월 달 위고비가 들어오고 나서도 아마 더 크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방송에서 한번 피드백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항상 이 방송에 나와서 실력과 수익률로 저 스스로를 또 증명해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아무리 뭐 어려워도, 그리고 시장이 정말 좋을 때는 폭발적인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선사해드리고 있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소외받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 서가지고 저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추석 이후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의 핫 테마는 무엇이고 추석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펴봐도 되는 것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바이오 테마입니다. 현재 시간 9월 9일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미국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미국 상원도 생물보안법을 지지하고 있어 연내 상원 통과는 물론 대통령 서명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 성격을 띠고 있는데 우시 바이오로직스, 우시 앱텍 등 구체적 규제 기업도 명시해 눈길을 끌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체중 감량 비법으로 꼽아 꿈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다음 달 국내에 출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바이오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벤티지 랩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인벤티지 랩인데요. 장기 지속형 비만약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늘 장에서 17.8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엑셀세라퓨틱스입니다. 최근 출시한 엑소좀 자동화 분리 정제 장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늘 장에서 9.51%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바이오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인벤티지 랩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어제 종가 베팅 하셔가지고 오늘 수익이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다시 진입하실 건가요? 네, 당연히 추가적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종가 베팅을 또 하고 왔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들어가셨군요. 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종목을 또 어떤 관점으로 보고 왜 종가 베팅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핵심적인 이슈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사실 위고비 이 치료제가 상당히 우리나라에 10월 달에 이제 상륙을 한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 굉장히 좀 유명한 분들,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인플루언서로 좀 여성으로 그 킴 카다시안 이런 분들이 위고비를 맞았다라고 하면서 살을 뺐다.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사실 작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거였죠. 작년과 올해 상반기 트렌드는 뭐였죠? AI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는 이제 2차 전지 랠리가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이제 반도체 쪽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좀 후순위로 밀려난 상태인데, 제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만약에 이제 AI도 조금 재미없어진다라고 하면은 비만 치료제 쪽이 조금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GLP-1 개발, 이제 국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오늘 장전 뉴스가 있었는데요. 장전에 제가 이런 뉴스를 띄워드렸을 거예요. 비만약이 쏟아진다. 5년 내 치료제가 16개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 자, 장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다가 장 중에 인벤티지 랩이 오늘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나왔던 기사예요. 고품질
미리꾸로 이런 거에 대해서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내년 임상 일상 IND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대표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게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헛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 이게 장전 뉴스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장중 뉴스였어요. 장 전에는 어떤 기업이 올라갈까? 근데 이 기사가 나와주면서 오늘 그래도 조금은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이런 기사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비만 관련해서는 대장주를 좀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주식적인 사고를 못하면은 사실 수익을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눈치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겠죠. 시장 흐름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체크를 도와드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이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은 매매를 해봐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봉 차트 보면은 이게 아마 작년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그럴 거예요. 이 고점이요. 작년 23년도 9월 달 고점이었고요. 그때 이후로 뭐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올해 한 6월부터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다만 한 번에 들어올려도 이런 데는 저항이 될 수밖에 없죠.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1, 2, 3라고. 결국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정도에서는 돌파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래서 종가로 돌파가 되면은 나는 종가 베팅 해봐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홍색 선이 아까 저항 추세였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도 한번 저항을 받았었고 앞에서도 한번 저항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하루 이틀, 최근에도 이틀 정도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맞다. 여기는 저항이 맞다. 이걸 판단했던 거죠. 근데 어제 종가에 여기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종가 베팅이죠. 이거는 무조건 종가 베팅이죠. 그래서 종가 베팅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오늘 어떻게 됐죠? 굉장히 멋지게 상승을 했습니다. 1차 VI 그리고 또 2차 VI까지 가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었고요. 종배는 여기서 조금 모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은 왜 종가 베팅이냐 아니면 왜 이 종목을 어제 선정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팁을 드리게 되면은 실제 주가는 위에가 인벤티지 랩이고 아래가 코스닥이에요. 근데 인벤티지 랩도 떨어지고 코스닥이 떨어지니까 똑같이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반등 주니까 똑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떨어지고 있는데 얘도 같이 떨어지죠. 근데 이번에 반등하는데 양봉, 음봉, 도지, 양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쭉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얘는 시장이랑 다르게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장도 물론 반등을 했지만 시장보다 더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주도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주는 뭐 2거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흐름은 계속해서 변동성이라든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몇 가지 종목을 제가 오늘도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거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메가 트렌드예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가 트렌드다. 그리고 그게 드디어 한국에 상륙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비만 치료제가 이제 상륙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위고비를 안 맞을까요? 아나운서님 맞을 것 같죠? 네. 전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실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싸네요. 네, 비싸.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비싸면 더 잘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위고비의 어떤 열풍이 분명히 크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고비가 상륙하기 전도 괜찮지만 상륙하고 나서는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정 매매 관점에서는 위고비 올 때까지 나는 끌고 가봐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 그게 데이터상 굉장히 좀 높은 트래픽이 발생한다면은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다시 한 번 더 큰 열풍이 불면서 큰 테마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 추가 공략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주식 천재인 윤사무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또 최근 시장보다도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오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관련 종목이죠. 엑셀세라퓨틱스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화요일에 나오셔서 좋다고 하셨고 오늘도 시세를 분출했는데 네. 왜 관망일까요? 일단 오늘 종가에 파킹을 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그러면은 다음 주에 시세가 나올까? 그거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봤을 땐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다음 주는 모르겠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미 하원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 제재 생물보안법이 굉장히 찬성 인원이 306 그리고 반대 의견이 81 이런 식으로 표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 때마침 또 관련해 가지고 뭐 전 세계 최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뭐 어떤가 이 엑소좀 자동 분리 정제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알려지면서 그때 당시에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현 시장 트렌드를 보자고요. 여러분들 현 시장 트렌드가 어떻죠? 시장 유동성이 말라있는 상태예요. 수급이 말라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생물보안법 좀 이런 이 이슈는 작년 22년도죠. 네, 22년도에 미 IRA와 비슷한 파급력을 가진 재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은 수급이 좀 말라 있다 보니까 어떤 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오나 아니면은 뭐 바이넥스라든지 뭐 ST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예요,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못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시총 5천억은 이하로만 공략을 하셔야 돼요. 요즘 시장에서는요. 이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당일날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재밌게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5천억보단 아래, 3천억 미만인 종목들을 공략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제가 엑셀세라퓨틱스를 아마 이날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나와서 좋아 보인다.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실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이 윗꼬리를 달지 않고 한 이 정도 마감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이 정도 마감했다라고 하면 아마 저는 종가 베팅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밀렸다가 나중에 돌아 나갈 때 그때 다시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엑셀세라퓨틱스는 저한테 너무 요즘에 좀 효자인 종목이라서 뭐 최근에 공략도 굉장히 뭐 9월 10일 날에도 거의 공략하고 나서 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정말 또 난리가 났었죠. 자, 그다음에 9월 2일에도 보시면 이날 상한가를 갔었는데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슈팅 줬을 때 이렇게 최저점 눌림목 그리고 나서 아마 이게 한 10 플러스 한 16%인가 그랬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주가를 쭉 내려오니까 또 여기서 최저점에서 또 공략을 해가지고 당일날 상한가. 그래서 또 이날에도 플러스 한 18% 정도 상승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시장 중심주 안에서 계속해서 논다라고 하면은 기회는 무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큰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린 엑셀세라퓨틱스 추후에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다음 주에 바로 갈지는 의문이다라고 하시면서 관망 사인 드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19.37% 상승 마감한 GS그룹 계열 종합무역상사인 GS글로벌입니다. 지난 6월 21일 산업부가 개최한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전략회의에 비상장사인 GS에너지가 참석한 바 있는데요. 이달 말 해외 석유 기업들이 한국을 찾아 직접 사업성 확인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GS그룹 내 에너지 신기술과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GS글로벌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GS글로벌입니다.
전문가님, GS 글로벌 아까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추후 좀 더 살펴봐도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추석 이후에 바로 봐도 되는 걸까요? 바로 봐야 돼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일단 모멘텀에 대해서 또 바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오늘 나왔던 기사가 이제 5천억을 투입하는 대왕골에 이 시추 비용의 최대 2조 5천억이 든대요. 그러면은 이제 내 세금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거고 제가 볼 때는 우린 주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몸집을 불리고 있구나. 뭐가 대왕골의 테마가 좋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편하게. 자, 그리고 나서 추석 이후 9월 2차 개발 전략 회의가 있죠. 여기서 이제 국내외 투자 유치 이러면서 사업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해외 석유 사나 9월 2차 로드쇼 그리고 9월까지 주관사 선정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추후 재료가 붙으면서 돌파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수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테마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2등주는 한 25%까지는 가지고 그다음에 3등주는 그래도 18%까지 가져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보시면은 한국가스공사도 움직이지 않고 아니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는데 그것도 안 움직이고 그러면 시총이 좀 작은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성 밸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면서 테마를 형성해 줘야 되는데 얘 혼자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장 막판에 힘을 조금 잃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테마 안에 들어오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모니터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일봉을 한번 보면은 일단 넘겼어요. 그러면 이거 종가 베팅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종가 베팅은 하루 더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뭐 음봉이 나오든 양봉이 나오든 이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종가를 제가 한번 공략을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GS 글로벌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윤사무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주봉도 괜찮죠, 여러분들. 주봉도 보시면은 오늘 주봉 종가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시장에서도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대왕골의 테마 끝까지 9월은 핵심이다. 그리고 나서 아마 12월 아니면 1월 달에 또 일정이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정이 좀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에 한번 대왕골의 테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왕골의 테마는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는데 특히나 추석 연휴 이후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GS 글로벌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이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셨는데 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오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수급주 매매에 대해서 짚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 같은 시장에 수급주 매매가 잘 통하는 걸까요? 네, 잘 통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트렌드를 설명을 드릴 거고 네. 그다음에 38광땡 수급주 매매에 앞서서 제가 좀 추석 선물로 요즘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분들이 코로나 장세를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아니면 모든 테마가 다 같이 함께 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면은 저 종목이 빠지고 저 종목이 빠지면은 또 저 종목이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많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예전에 타짜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곤이랑 그 짝귀랑 한 판 이제 붙잖아요. 그 짝귀가 그 귀가 하나 없어진 그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죠. 마음을 읽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주식시장도 결국에는 저는 마음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뭐 손가락이나 뭐 마우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읽어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시장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조지표 아니면 뭐 검색식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뭐 나중에 기다리면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고수익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루에는 많게는 뭐 50%까지 수익 낼 때도 있고 뭐 적게 낼 때는 10%, 20%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고수익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의 흐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오늘 시장의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 뭐가 핫했습니까? 비만 치료제가 핫했었고요. 대왕고래도 핫했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신규 바이오, 뭐 그냥 바이오는 아니죠. 그냥 바이오는 안 움직였습니다. 신규 바이오 종목 움직였었고요. 그다음에 고려 아연, 경영권 뭐 이런 키워드로 인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외에 뭐 해리스도 있을 거고요. 반도체도 있을 거고 2차 전지, 원전.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큰 돈이 들어가진 않았죠. 결국에는 여기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움직였는데 사실 여기를 봤다고 하더라도 수익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에게만 포커스를 두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3일 돈의 흐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시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초반에 9시부터 9시 반까지 움직인 종목이 뭐예요? 엑셀 세라피틱스가 오늘 장초반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네, 9시부터 한 10시 사이에.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단기 슈팅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는 조금 횡보를 하죠. 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요? GS 글로벌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네, 슈팅이 굉장히 나오죠. 뭐 3,600원에서 4,400원, 4,3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어요. 자, 그러다가 얘도 단기 고점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기 시작하죠. 시작하니까 뭐가 움직입니까? 인벤티지 랩이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고점에 샀다. 그러면은 여기선 수익 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GS 글로벌이 가니까. 자, GS 글로벌 여기서 샀어요. 예를 들어서 눌림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 인벤티지 랩이 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시장 흐름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종목에만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고 뭐 수급에만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매매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2일 어제입니다. 자, YC라는 종목이 자, 이 구간에서 10시 반부터 슈팅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단기 고점이 나오고 횡보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뭐가 움직여져? 중간에 엔젤 로보틱스가 슈팅을 주면서 상한가를 갑니다. 얘도 가다가 미끄러지죠. 왜? 얘가 상한가를 가니까요. 근데 엔젤 로보틱스도 상한가가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가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갑니다. 이제 얘도 풀어지고 얘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갈 때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저는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을 여기서 공략을 했어요. 여기서. 예. 그리고 여기서 전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고수익이 가능한 장세라는 겁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나도 한번 돈의 흐름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오늘 뭘 봐야 될지 난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회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침 일찍 제가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오늘 시장에 봐야 될 테마나 그리고 그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 다 정리해서 다 알려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오전장이 끝나게 되면은 제가 한 1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12시 사이에 점심 먹기 전에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또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장이 끝나면 제가 또 뭘 하죠? 네, 한 4시 정도가 되면은 제가 오늘 주도주 랭킹 상위를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위라는 거는 2,5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탑5, 여기는 탑5겠죠? 여기는 탑20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최근에 저를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다 여기서만 놀죠. 네, 여기서만. 이 탑5 안에 드는 종목들만 거래를 합니다. 뭐 대봉 LS, 인벤티지랩,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런 종목 안에서만 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당연히 수익을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데에만 들어가도 실제 여기선 재미가 없어져요. 그냥 현상 유지. 근데 여기를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손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압축해서 매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38광땡 기법의 핵심은 손목 선정은 결국에 저 탑5 안에 드는 종목들 안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면은
뭐 검색식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탑5 안에 드는 종목이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원리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이라는 건데 사실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바로 가지 않잖아요. 어쨌든 저점이 형성이 되고 나서 상승을 합니다. 근데 요즘 장세가 패대기 장세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패대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고점 만들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뭐라고 하죠? 질이 안 좋은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질이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주가가 슈팅을 줬다가 눌렸을 때 여기가 절반이에요. 50%. 여기가 약 38%예요. 그러면은 여기 밑으로 안 떨어지는 종목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주가 고점을 높여요. 그러면 또 이게 선이 올라가거든요. 이 38선 아래로 안 떨어지는 종목만 거래를 하시면은 그 종목이 보통 2차 VI든 1차 VI든 상한가를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는 38선 밑에 있는 종목은 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도요. 그리고 추세지표 YSL 밴드가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세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USB나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무료로 강의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들도 주식 계좌에 도움이 되는 꼭 그런 인사이트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급주라고 했죠. 3분봉에서 최소 40억입니다. 40억 거래대금이 3번 이상은 터져야 돼요. 세금 3번. 이것도 안 터진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은 주도주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장이 나빠도 이런 게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안 터지는 종목에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이 왜 올라가서 붙었더니 떨어지면은 그 사람들 책임을 안 져요. 안 져줘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전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개의 투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장악형 캔들이 뜨게 되면은 거기가 일단 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8월 20일에서 23일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자, 여기 빨간색은 뭐냐면은 40억 거래 대금이 터지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보여줘 이러면서 제가 설정한 건데 이 검은색 선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이 빨간색 여기 3분봉에서 얼마 터지냐면은 250억에서 350억이 터집니다. 이 어려운 장에 이 많은 거래대금이 터진다고? 야, 이건 잘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 38선이에요. 38선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매매하지 말고 여기에 올라타고 나서 고점 높이고 나서 자, 주가가 상승장악형 캔들이 나왔을 때 여기가 일단 1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한 3% 잡으세요. 예. 여기가 아마 마이너스 3%거든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이 정도인데 자, 버텼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슈팅을 줍니다. 네, 이 큰 대형주가 VI를 갑니다, 여러분들. 얘 10조잖아요. 시가총액이 10조였거든요, 거의. 네, 근데 올라갈 때도 38선 아래로 한 번도 안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상승장악형. 여기도 그럼 타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저점 걸고 38선이나 38선 아래에 좀 저점 걸고 그리고 수급은 미친 듯이 터집니다. 거의 3분봉에서 500억까지 터집니다. 아, 그러면은 신나는 거죠, 여러분들. 예, 진짜 재밌습니다, 주식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공략 도와드렸었고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타점이 계속해서 일봉상 나와가지고 1차 VI, 2차 VI도 같이 함께 누리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갔었습니다. 자, 9월 12일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인데요. 네, 어제입니다. 어제 보시면은 이 종목이 여기에는 거래량이 없는데 저 앞에 보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만족이 되고요. 그다음에 38선 위에 형성이 됩니다. 38선 여기도 있지만 여기선 거래량이 3개는 터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족이 되는데 자, 여기서 상승장악형, 자, 여기서 상승장악형. 그러면은 1타점, 2타점, 두 번 분할 매수. 그리고 손절은 여기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잡으시면 되고요. 전저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묶었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풀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거의 이것만 해도 한 10% 넘게 또 이게 1분봉입니다. 아, 이게 3분봉이죠. 3분봉이니까 단 몇 분 만에 3분봉 이상 큰 수익을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매매를 또 잘하시더라고요. 아, 기가 막힌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가 38,000원대, 그리고 여기가 뭐 45,000원, 여기가 42,000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도 브리핑으로 42,000원은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브리핑으로. 네,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었고요. 8월 20일, 네, 여기 상승장악형, 네, 거래대금 좋죠. 네, 40억 이상 나옵니다. 얘는 시가총액이 되게 작아요. 근데 40억 이상이 나올 수가 없는데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상한가를 묶어줬습니다. 네, 상한가가 수익이 나가겠죠.
자, 그다음에 8월 20일 보시면은 자, 여기도 38선 위에 있고 상승장악형. 그리고 거래대금 만족하죠? 네, 이러면서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제가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제가 좀 정형화 시켜가지고 잘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고 또 돈의 흐름까지 추적을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 돈의 흐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비만 치료제를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블루 엠텍 가져왔었고 네. 그다음에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다 공략을 하셨고 그다음에 오늘은 대봉 LS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드리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이 인도에서 자체 개발 비만 치료 주성분 위탁 개발 생산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아마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갔었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만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없어서 못 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보고요. 중형주에서는 이제 화장품과 또 미용 의료기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실리콘투도 흐름이 좋고, 그다음에 신고가가 가 있는 뭐 파마 리서치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 회사의 이제 본업은 화장품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개념 피부 접착 기술을 개발한 이력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화장품도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에 부합을 하고 또 거기다 비만 치료제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올해부터 한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 23년도부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로나 때 한국 BNC라는 종목이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바이오니아 이런 탈모 화장품 뭐 이런 기업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계열이랑 좀 비슷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한국 BNC나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안 나왔죠. 근데 이 기업은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게 특징이고요. 핵심은 결국에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게 핵심인데 어쨌든 이 기업은 굉장히 잘 부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봉은 뭐 볼 것도 없고 신고가죠. 네,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면은 이 종목이 그래도 여기 상단까지는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 왜냐면은 여기를 깔끔하게 벗겨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22,0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주가는 일단 라운드 피겨 3만 원, 그다음에 2차는 4만 원, 3차는 5만 원. 여기가 아마 근데 한 6만 원, 7만 원일 거예요. 그래서 손절가는 대신 2만 원 잡아볼 테니까 여러분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챗 GPT가 나왔을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반영이 빠르지도 않았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뭐 6개월 뒤, 1년 뒤부터 챗 GPT가 나왔다는 걸 알면서 그때부터 AI 랠리가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뭐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오면은 품절 사태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위고비가 결국에는 품절 사태를 크게 일으킬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슈화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알제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고요.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대봉 LS인데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를 했고 또 비만 치료제 이슈 등으로 최근 바이오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인벤티질에 매수 사인 주셨고요. 엑셀세라퓨틱스는 관망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대봉 LS입니다. 시초가에서 22,000원 선 분할 매수 시 3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고 최종적으로는 5만 원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고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